안녕하세요. 이마와 눈가 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노화로 생기는 경우도 많겠지만 저처럼 갑자기 피부염을 앓게 돼서 하루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아토피가 나아지면서 이제 큼지막한 굵은 주름들은 같이 개선이 됐었는데 이 작은 자글자글한 주름들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이마, 눈가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그리고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느낀 점은 뭐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세린인데요. 유튜브에 주름 관련해서 치면 항상 바세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뭐 약사, 피부과 직원 상관없이 모두 바세린이 엄청 좋다고 해서 저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했던 방법은 자기 전에 다 씻고 이제 로션을 바른 뒤에 바세린을 마지막에 얇게 펴발라 주는 거였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반딱반딱거리고 좀 촉촉한 느낌이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얼굴이 간지러워가지고 계속 얼굴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며칠 지나니까 막 오돌토돌하게 좁쌀 여드름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지럽고 해서 손이 자꾸 얼굴에 가다 보니까 이게 피부 재생되는 것보다 피부에 자극이 되고 상처받는 게 더 많겠다 싶어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진짜 피부 재생 효능이 있는 이 덱스판테놀 연고를 사용해 봤었는데요. 이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이 이제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켜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고 아이들 귀저귀 발진 같은 급성 피부염, 그리고 만성 피부염, 그 외에 여러 피부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연고고 또 아이나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재생크림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게 제형이 엄청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용했던 게 이 비판텐 연고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제형이 되게 되직해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은 끈적끈적한데 그래서 그런지 지성 피부분들은 사용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마에는 좀 기름기가 있긴 한데 눈가에는 건조해서 오히려 보습이 되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바세린처럼 간질간질하고 또 오돌토돌하게 좁쌀여드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단을 했었고 또 근데 어느 많은 분들께서 이 비판텐을 그냥 일반적으로 바르는 다른 로션하고 섞어서 발라라 그러면 좋다라고 해서 그것도 해봤는데 별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똑같은 성분인데 제형이 완전 다른 디판테놀 연고를 알게 됐었는데요. 이거는 되게 발림성 좋고 일반 로션처럼 그냥 쉽게 발리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좀 바르고 있었는데 결과는 똑같이 큰 효과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늙은 건가? 돌이킬 수 없는 주름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계속 욕심이 나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나 혼자는 안 되고 시술의 힘을 빌려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술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토피가 있었다 보니까 뭐 자극이 크다든지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하는 시술들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선택을 한 게 LDM이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시술이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도 할 만큼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총 한 10회를 받았었고 1회에 한 20분 정도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부작용은 아예 없었는데 효과도 크게 보지 못해서 딱 10회 이후에 중단을 했었는데요. 사실 근데 좀 더 많이 받아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시술 횟수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이게 LDM이 기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피부에 앰플을 더 깊숙이 쏘고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가 더 빨리 재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계 이름이고 이 바르는 앰플, 화장품 이거를 더 좋은 거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만큼 더 가격이 비싸지긴 하는데 그래서 더 많은 횟수를 좀 좋은 화장품을 써서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비용도 좀 부담이 많이 되고 또 매주 시간을 내서 가는 것도 쉽지 않아서 결국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은 횟수를 좀 좋은 걸 쓰셔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작용은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후기를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애 첫 시술을 끝내고 든 생각이 아직 나는 주름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냐면 얼굴은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팔이랑 목이 많이 간지러웠고 태선화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에도
좀 가끔씩 불스름하게 염증이 생길락 말락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토피가 다 낫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르던 로션 열심히 바르고 생활 관리, 좀 본질에 다시 좀 신경을 쓰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다시 목이랑 팔도 간지러운 게 많이 줄었고 페비큐어도 돌아오고 있어서 다시 얼굴 주름에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집에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레티놀입니다. 이 레티놀이 비타민 A 일종인데 피부 재생하고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켜서 주름하고 모공에 굉장히 좋고 또 피부도 밝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피부염이 나은 자리에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주름하고 색소 침착인데 이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제품은 그냥 화해앱 1등 제품을 그냥 올리브영에서 샀고 지금 2주째 바르고 있어요. 근데 효과는 사실 별로 없는데 지금은 그게 기간은 2주인데 바른 건 4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레티놀이 효과가 좋다 보니까 그만큼 자극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함량으로 시작을 해서 한 번 바르고 며칠 텀을 줘서 피부 반응도 보고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요일, 수요일 이렇게 2번씩 2주 동안 발랐고 현재는 별다른 자극이 없어서 횟수를 계속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달 정도 넘으면 또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면서 제가 느낀 게 역시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본인 피부 타입, 상태에 맞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는 예전처럼 건강한 피부, 어쩌면 그보다 더 좋은 피부를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화이팅이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